우리가 다 뒤집어 쓰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다 뒤집어 쓰게 생겼습니다. 9화 예고편에서 이 대사가 터지는 순간 저는 영상을 멈췄습니다. 누군가를 희생해 꼬리를 자른 거였죠? 그런데 잠깐, 뒤집어 쓰는 사람이 있다면 살아남는 사람도 있다는 뜻입니다. 도대체 저 말을 한 사람은 누구인지 지난 8화까지 전 장면을 다시 뜯어봤습니다. 대사 하나, 눈빛 하나, 컷 전환 하나까지. 그리고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 사건의 배후는 처음부터 단 한 명이었습니다. 진범이 누구인지, 이아름의 숨겨진 정체가 무엇인지, 계약서 원본이 어떤 경로로 새어나갔는지 끝까지 보시면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됩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로 이안대군과 희주를 응원해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혼례식 날 성희주의 술잔에서 검출된 디곡신, 신부전 치료제, 그리고 이안대군이 복용하던 바로 그 약입니다. 여기서 핵심이 있습니다. 만약 그날 술잔이 바뀌지 않았다면 이안대군은 심장마비로 죽었을 겁니다. 집안 내력의 유전질환을 앓고 있는 그에게 디곡신 과다 복용은 치료가 아니라 사형 선고입니다. 어쩌면 선왕 희종대왕이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것도 같은 이유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범의 조건은 이렇게 좁혀집니다. 이안대군의 지병을 아는 사람, 디곡신을 직접 구할 수 있는 사람, 이안대군을 반드시 제거해야 할 동기를 가진 사람, 대비, 민총리, 부원군, 그리고 최근 이안대군의 진료 기록을 열람한 대비의 두 오라비까지. 이 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겹치는 인물은 딱 한 명입니다. 8화, 부원군이 대비를 찾아오는 장면입니다. 대비는 찻잔을 들고 살짝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당분간 궁궐 출입을 자제하십시오. 괜한 오해를 살까 저어되어 그럽니다. 부원군의 대답이 예상 바뀝니다. 조심은 마마께서 하셔야지요. 표면적으로는 서로 의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장면을 완전히 다르게 읽었습니다. 부원군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딸이 무슨 짓을 했는지도,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도. 저 말은 경고가 아닙니다. 딸이 저지른 일을 알면서도 막지 못한 아버지가 제발 더 이상 나서지 말라고 조용히 눌러담는 말이에요. 그런데 독살 수사망이 좁혀오자 부원군은 딸을 위해 또 다른 수를 씁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9화 예고편에서 이안대군이 부원군의 멱살을 잡고 외치는 겁니다. 내가 네 놈이 한 짓인 줄 모를 줄 아느냐? 내가 왕이 될까 두려운 것이냐? 부원군이 도대체 무슨 짓을 꾸민 걸까요? 이아름과 민총리 이야기가 끝나면 그 실체가 드러납니다. 독살 미수 사건의 실행자로 지목된 이아름. 공식 프로필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데뷔 전 임상공이 이안대군 사저에 심어둔 스파이. 처음엔 이안대군의 일상을 조금씩 흘리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나고 너무 많은 사람이 다치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직책은 사전의 시설관리 겸 조주 담당, 즉 술을 빚는 사람입니다. 7화 혼례식 장면을 다시 보면 장소 자체가 이안대군의 사저였고 이아름은 성희주 바로 옆에서 예식을 보좌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술잔을 준비한 사람이 그녀였을 확률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런데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이아름은 왜 그 짓을 했을까요? 8화에서 민총리가 확보한 그녀의 인적사항 서류를 보면 이렇습니다. 연봉 3천만 원, 통장 잔액 500만 원, 빚 5천만 원. 어머니 박말자 사별로 심각한 알코올 중독. 동생 이세윤 만성 신부전 투병 중.
주 3회 투석, 1회 치료비 30만 원. 월급 222만 원으로 동생 치료비 월 360만 원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 이미 한계를 넘어선 상태입니다. 그 절박한 순간 대비 측이 손을 내밀었다면 잡을 수밖에 없었겠죠. 안정적인 직장, 추가 보수, 그리고 아픈 동생의 치료. 팔화에서 밝혀졌듯 데비의 오빠들은 왕립병원 내의원 어이입니다. 그 병원이면 동생의 치료도 가능했겠죠. 결국 이아름은 임상공의 지시로 혼례식 날 술잔에 디곡신을 바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흔적이 민 총리의 조사망에 걸립니다. 8화에서 이아름이 민 총리 총리실에 나타나는 장면. 이것 때문에 민 총리가 공범 아니냐는 의심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여비서의 말을 다시 들어보세요. 총리님, 이아름 씨 오셨습니다. 스스로 찾아온 사람이라면 총리님을 뵙길 청합니다는 표현을 씁니다. 이아름은 찾아간 게 아니라 불려온 겁니다. 민 총리는 사건 직후 비서실장을 통해 사저 전 직원의 인적사항과 재정 변동 내역을 전수조사했고 이아름의 수상한 재정 흐름이 걸렸습니다. 직접 불러서 확인하려 한 거예요. 공식 프로필에 나온 민 총리의 내면 서술도 명확합니다. 이한대 군이 희주와 결혼하지 않았어도 이혼만 했어도 그와의 우정은 지속됐을 것이다. 지금의 민 총리는 이한대 군 편입니다. 흑화는 훨씬 나중의 이야기예요. 다만 이아름의 모든 사실을 듣고도 민 총리는 덮은 것 같습니다. 그 만남 이후 아무런 조치가 없었으니까요. 이제 부원군이 꾸민 그 일의 실제입니다. 계약서 원본은 누가 어떻게 빼돌린 걸까요? 첫 번째 루트는 안화궁입니다. 지난 6화에서 희주의 계약 결혼 내용을 알게 된 민 총리가 안화궁에 있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사히 이혼하는 그날까지 돕겠습니다. 그 대화를 궁녀 누군가가 엿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직후 데비가 갑자기 저녁 식사를 하자며 찾아왔으니까요. 심지어 타이밍도 기가 막혔죠. 데비는 두 사람이 계약서 내용으로 티격태격하는 도중에 들어왔으니까요. 이후 안화궁 전체가 잠시 비게 됩니다. 굳이 원본을 들고 나갈 필요도 없습니다. 휴대폰으로 사진 한 장이면 끝이거든요. 식사 내내 여유롭게 웃고 떠들던 데비의 표정이 이미 답이었습니다. 두 번째 루트는 부원군입니다. 수사망이 데비를 향해 좁혀오자 부원군은 국면 전환이 필요했습니다. 때마침 왕실보호국과 경찰의 합동 압수수색이 이한대군 사저에서 진행됩니다. 희주의 짐이 뒤집히는 그 과정에서 보관 중이던 계약서 원본이 부원군 손에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와 연계된 정재계 인맥은 상당하니까요. 그러나 안화궁에 있는 이한대군의 금고는 손을 못 댔을 겁니다. 지문으로 열 수 있고 그걸 열려면 사전 통보를 했어야 하니까요. 부원군은 계약서를 언론에 흘려 이목을 독살해서 이한대군의 스캔들로 돌리려 했을 겁니다. 그리고 보란듯이 성공했죠. 이후 계약서 유출을 추적하던 이한대군 측에 엉뚱한 사람들이 걸려듭니다. 왕실 보호국 사람들이죠. 부원군 측이 미리 손을 써둔 것이죠. 우리가 다 뒤집어 쓰게 생겼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 지난 8화에서 이한대군과 조사실에 함께 들어갔던 왕실보호국 실장입니다. 결국 이한대군이 부원군의 멱살을 잡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9화에서 독살 사건의 진상은 모두 드러나겠지만 민 총리는 이 사실이 밖으로 나가는 걸 막을 겁니다. 데비가 이한대군을 독살하려 했다는 사실이 퍼지면 나라 전체가 뒤집히는 충격이니까요. 결국 들여다보면 선왕의 화제도 이번 독살 미수도 그 배후엔 언제나 데비가 있었습니다. 부원군은 늘 수습에만 바빴죠. 이 모든 사건의 최종 설계자, 그 빌런은 처음부터 단 한 명, 데비 윤희랑이었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저는 더 깊이 있는 리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